더 이야기를 들어둘 걸. 80세가 된 한 분이 병상에 누운 어머니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전해둘 걸.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분들을 수십 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했던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일이 후회됩니다. 몸이 건강할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뤘던 것, 돈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던 것, 말할 수 있을 때 감사를 전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80대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대. 그것이 바로 지금 60대, 70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0대가 되면 그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이런 질문이 가슴을 파고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대 선배들이 가장 후회했던 하지 않은 일 6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가 그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나라가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 그때 젊은이였던 여러분은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회사는 충성을 요구했고 가정은 희생을 당연시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은퇴하고 나서 이런 말들을 되뇌며 오늘을 미루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퇴를 하고 시간이 생기고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왔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을 남 위에 살다 보니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돈을 모아놨는데 막상 쓸 곳이 없어요. 쓰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몸이 움직일 때 여행 갈 걸, 건강할 때 운동 시작할 걸,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할 걸, 이런 후회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후회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는 점입니다. 뭔가를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들, 미뤄두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80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는 기억에 남지만 하지 않은 건 흔적도 안 남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그건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면 편히 쉬면서 살면 되지. 건강만 유지하면 괜찮겠지. 자녀들이 잘 살면 그걸로 만족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85세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1시간씩 걷는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걸으세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제 발로 걷고 싶어서요.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80대가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는 걸. 자립이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 그게 80대의 자존심이고 가장 큰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립은 80대가 되어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60대, 70대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에 근육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80대를 비교했더니 운동한 사람은 85세에도 혼자 장을 보러 다녔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은 82세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겨우 3년 차이. 하지만 그 3년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 돈을 아껴서 통장에 몇 천만 원을 모아뒀어요. 자식 결혼자금 보태주고 손주 학원비 대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돈은 모아두는 게 미덕이다. 자식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 내가 쓰면 나중에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60대에 아낀 돈을 70대에 쓰려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들, 사고 싶었던 것들 다 미뤄두었다가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그냥 숫자로만 남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 종이를 모으느라 인생을 다 썼어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쓰면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80대 선배들이 말씀하시길 가장 후회되는 건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안 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허락을. 그래서 8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다고 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에게 허락을 구하듯 살았을까? 내 돈인데 왜 쓰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을까? 이게 바로 80대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80대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하지 않아서 후회한 것 6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건 여러분께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첫 번째 몸을 움직이지 않은 것. 가장 많이 나온 후회가 이것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운동을 시작할 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에는 산책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귀찮다고 안 했죠. 80 넘어가니까 계단도 무서워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근육은 70대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70대에도 근육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하루 10번씩 해도 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이런 작은 것들이 80대의 보행 능력을 결정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75세부터 매일 스쿼트를 10개씩 했다고 합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손주를 만나러 갑니다. 제 발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어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8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것.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 통장에 돈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쓸 데가 없어요. 이제 어디 갈 기력도 없고 혼자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대체 언제 쓰라고 모으는 걸까? 80대 선배들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60대, 70대에 써야 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설렐 때, 사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월 1회 조금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읽고 싶었던 책을 주저없이 산다든지, 가까운 온천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매달 한 번씩 혼자 근처 호텔 카페에 갑니다. 커피 한 잔에 10,000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시간이 한 달을 버티게 해줘요.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물론 아끼는 게 편한 분도 있습니다. 난 쓰는 게 불안해. 모아두는 게 마음 편해.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다만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끼는 그 돈을 80대에 정말 쓸 수 있을까? 그때 가서도 설렐 수 있을까? 세 번째,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지 않은 것. 82세 할머니의 집에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건 들 수도 없고 물건은 나이가 들수록 짐이 됩니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80대 선배들이 말씀하시길 60대에 정리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안 입은 옷,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한 물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보내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세부터 매년 봄마다 물건을 10개씩 버린다고 합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관리할 게 없으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집, 계단이 많은 집, 관리가 필요한 집, 이런 곳들이 80대에는 부담이 됩니다. 60대에 미리 난간을 설치하거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바꾸거나 아예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80대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80대가 되어서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 그런데 80대 선배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억지로 만나는 친구,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이용만 하려는 관계,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75세의 오랜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30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고 제 이야기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엔 미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80대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랑 대화가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도 선택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황혼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70대에 이혼하고 각자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바빴죠. 은퇴하면 하지 뭐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젠 배워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80대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했던 일은 후회 안 돼요. 안 한 게 후회돼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80대의 자산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68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려본 적도 없는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죠. 근데 지금은 제일 재미있어요. 잘 그려서가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게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물론 난 지금도 만족해. 새로운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 그걸 꺼내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것. 이게 아마 가장 가슴 아픈 후회일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들어둘 걸 그래요. 어떻게 사셨는지, 뭐가 힘드셨는지 이제 물어볼 수도 없어요. 또 다른 분은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쑥스러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이젠 전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에게 제일 소홀합니다. 나중에 말하지 뭐.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다가 정작 하고 싶을 때는 기회가 사라져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과 통화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바쁜 걸 아는데 그래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5분이면 돼요. 그 5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줘요.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어른 대 어른으로,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할 때 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애 취급하지 말고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하니까 오히려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80대가 되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아내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쑥스럽다고. 이젠 치매 걸려서 말해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6가지가 80대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신 후회였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은 것,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것,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지 않은 것,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것, 모두 다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한 일이 아니라 안 한 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분을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7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82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준대요. 근데 난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배웠어요. 82세에 시작한 스마트폰. 처음엔 전화 거는 것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줄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9세 할아버지. 그분은 75세에 아내와 이혼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왜 그래? 그냥 참고 살지. 하지만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십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근데 지금은 제법 잘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핑계였어요. 변하고 싶지 않아서 늦었다고 말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80대 선배들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80대가 되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60대, 70대 때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은 순간입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가 젊었는데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해보는 것. 이번 주말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보는 것. 다음 달 자신을 위해 10,000원짜리 작은 선물 하나 사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80대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큰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80 넘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 창문을 열어 햇볕 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80대의 행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만 하면 돼요.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과정이 선물이에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80대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가요? 그 모습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80대 선배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않는 것, 말하고 싶었던 말을 참지 않는 것,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 그게 80대의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0대 때 누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시작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아. 이런 말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말을 전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강합니다. 80대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10년 후의 후회를 막아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보다는 만족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